28년을 함께 산 남편의 등이 낯설어 보인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최윤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는 남편 강민수 씨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 등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게. 윤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민해진 걸까요? 53살 갱년기 탓일까요? 자식들은 다 컸고 남편은 회사에서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나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커피 마실래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 됐어. 오늘 산악회 모임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민수 씨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산악회. 작년부터 민수 씨가 빠져든 취미였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들어간 한라 산악회는 매주 토요일 산행을 하는 동호회였습니다. 처음엔 건강에 좋다며 기뻐했던 윤희 씨였습니다. 남편이 운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산행 횟수가 늘었고 집에 오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요? 청계산. 그리고 저녁엔 회식도 있어. 민수 씨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산행 일정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요즘은 묻는 말에만 짧게 답했습니다. 윤희 씨는 속이 답답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잔소리하는 아내로 보이기 싫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응. 민수 씨는 등산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딸깍.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윤희 씨는 남편이 남긴 커피잔을 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설거지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책로엔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렇게 다정하게 늙어가는 부부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정미숙 씨였습니다. 윤희야, 오늘 백화점 갈래? 봄옷 좀 사려고. 그래, 좋아. 몇 시에 만날까? 2시에 신세계 1층에서. 알았어. 그때 봐. 윤희 씨는 옷장을 열어 외출복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가 예민한 거겠지. 남편은 운동하느라 바쁜 거고 28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윤희 씨는 립스틱을 바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이들 밥을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사람. 그런데 왜일까요? 거울 속 여자가 점점 낯설어 보였습니다. 윤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우편함에 등기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카드 청구서였습니다. 평소보다 금액이 많았습니다. 208만 원. 윤희 씨는 내역을 훑어봤습니다. 등산용품 구매, 스포츠 마사지, 레스토랑 식사비. 레스토랑이요? 산악회 회식비는 따로 걷는다고 들었는데. 윤희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순 없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윤희 씨는 청구서를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서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지만 왜인지 가슴이 싸늘했습니다. 윤희 씨는 햇살을 등지고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불안한 하늘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친구를 만난 윤희 씨는 봄 블라우스를 몇 벌 골랐습니다. 이거 어때? 미숙 씨가 연보라색 니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예쁘다. 너한테 잘 어울려. 윤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옷을 고르다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윤희야, 민수 씨 요즘 어때? 응, 왜? 아니, 산악회 다니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윤희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달라졌는데? 우리 남편도 같은 산악회 다니잖아. 근데 요즘 모임이 너무 잦대. 매주 토요일은 기본이고 평일 저녁에도 번개 모임이 있고. 윤희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그래. 요즘 회식이 많아졌어. 그게 말이야. 미숙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우리 남편 말론 산악회에 젊은 여자들이 몇 명 들어왔대. 30대 중반쯤. 윤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이상하다 싶어서. 50대 아저씨들이 젊은 여자들이랑 산 타러 다니는 게 좀. 미숙 씨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희 씨는 웃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운동하러 가는 건데 뭐. 그래도 조심해. 요즘 산악회에서 바람 피우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집에 돌아온 윤희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는데도 민수 씨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8시, 9시, 10시. 윤희 씨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하면 의심하는 것 같고 안 하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11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식 중이에요? 응. 이제 끝나가. 조금 이따 들어갈게. 어디서 회식해요? 이태원 쪽. 분위기 좋은 펍이 있어서. 이태원요? 청계산에서 이태원까지요? 윤희 씨는 의문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요. 알았어. 끊을게. 통화를 끊고 나니 더 불안했습니다. 윤희 씨는 남편의 등산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새로 산 가방이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명품 등산 가방. 윤희 씨는 카드 청구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등산용품 구매 85만 원, 스포츠 마사지 40만 원, 레스토랑 식사비 60만 원, 합치면 185만 원, 나머지 23만 원은 뭐죠? 윤희 씨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호텔 라운지 15만 원, 꽃집 8만 원, 꽃집요? 윤희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윤희 씨 생일에도 꽃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꽃을 샀다고요? 자정이 넘어 민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많이 마셨네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좀 마셨어. 민수 씨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윤희 씨는 남편의 등산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더러운 옷가지들 사이에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조은비, 한라산악회, 연락처 010-3456. 윤희 씨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조은비,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말한 젊은 여자들 중 한 명일까요? 윤희 씨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화면엔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은비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하트. 윤희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시댁 제사를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는데 윤희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웽웽 울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귀에 박혔습니다. 윤희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침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 씨는 소파에 앉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 아파 죽겠네. 윤희 씨는 말없이 해장국을 내왔습니다. 고마워. 민수 씨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윤희 씨는 맞은편에 앉아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 아침 햇살 아래서 보니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죠? 윤희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조은비 씨가 누구예요? 민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 산악회 조은비 씨요. 어젯밤에 문자 온 거 봤어요. 민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냥 산악회 회원이야. 왜? 그냥요? 하트까지 보내는 사이가 그냥이에요? 윤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뭐야? 내 핸드폰 봤어? 민수 씨가 화를 냈습니다. 우연히 봤어요. 알림이 떠 있더라고요. 우연히? 내가 내 핸드폰을 왜 봐?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여보는 떳떳해요? 꽃 사고, 호텔 라운지 가고, 레스토랑 가는 게 다 산악회 활동이에요? 윤희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민수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설명해봐요. 이게 다 뭐예요? 윤희 씨는 카드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민수 씨는 청구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악회 회원들이랑 친해지려고 한 거야.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처럼. 친해지려고요? 30대 여자한테 꽃 사주고 호텔 가는 게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윤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침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 씨는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산행을 간다는 민수 씨를 멀찍이 따라가 봤습니다. 청계산 입구에 도착한 민수 씨는 산악회 회원들과 만났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일행 중에 젊은 여자가 2명 보였습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날씬했고 다른 한 명은 작고 귀여운 스타일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민수 씨는 작고 귀여운 여자 옆에 붙어 다녔습니다. 물도 챙겨주고 등산 스틱도 잡아줬습니다. 윤희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행이 끝난 후 일행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윤희 씨는 식당 밖에서 창문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민수 씨는 그 여자 옆에 앉아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윤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초기에도 저렇게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28년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 상대가 자신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윤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9시. 민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네. 윤희 씨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시작이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수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잘못한 거 없으시면 됐어요. 윤희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8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에 만나 연애 3년, 결혼 28년, 31년을 함께 한 사람인데 윤희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6개월간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총 1200만 원. 어디로 간 거지? 윤희 씨는 행원에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이체 내역을 보시면 개인 계좌로 송금하신 기록이 있네요. 개인 계좌요? 네, 조은비님 계좌입니다. 윤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은비, 그 여자한테 돈을 보냈다고요? 윤희 씨는 손이 떨려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행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윤희 씨는 통장을 집어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1200만 원. 결혼 28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아끼고 자신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며 모은 돈. 그 돈을 30대 여자한테 줬다고요? 윤희 씨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수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윤희 씨가 통장을 던졌습니다. 통장이 민수 씨의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뭔데? 조은비한테 1200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설명해봐요. 윤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통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불륜 상대한테 용돈 준 거예요?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함부로요? 제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보가 함부로 한 거 아니에요? 윤희 씨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비는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 내가 좀 도와준 거야. 도와줬다고요? 우리 돈을 다른 여자한테 준 게 도와준 거예요? 우리 돈, 내가 번 돈이잖아. 민수 씨가 화를 냈습니다. 윤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고요? 28년 동안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신 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보가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보 마음대로 쓰세요. 저는 나가 있을게요. 윤희 씨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야, 어디가? 모르겠어요. 집 밖이요. 윤희 씨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는 아무데나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을까요?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윤희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미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숙아, 나야. 왜? 무슨 일 있어? 울고 싶어. 윤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어디야? 한강 고수부지.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바로 갈게. 30분 후 미숙 씨가 도착했습니다. 윤희 씨는 친구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조은비라는 여자, 카드 사용 내역, 송금한 1200만 원. 미숙 씨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산악회. 문제 많다는 소문 들었어. 우리 남편도 요즘 이상해서 알아봤거든. 부부 동반 산행이라고 시작했는데 요즘은 남자들끼리만 모이고 젊은 여자들 몇 명 끼고 논대. 정말? 응. 그 중에 한 여자가 남자들한테 돈을 받아낸다는 얘기도 있어. 윤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민수 씨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주일 후 윤희 씨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미숙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30층 건물 20층에 자리한 사무실은 깔끔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말하니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책상 뒤에 앉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간 윤희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성훈 씨? 윤희 씨?
남자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성훈, 25년 전 윤희 씨가 다니던 산악회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성훈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오래됐어요. 윤희 씨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25년 전 같은 산악회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29살이던 윤희 씨는 산을 좋아해서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성훈 씨는 32살의 법대생이었습니다. 둘은 산행을 다니며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곧 민수 씨를 만나 결혼했고 산악회를 그만뒀습니다. 성훈 씨와는 그렇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변호사가 되셨네요. 네, 사법시험 합격하고 법무법인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독립했어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윤희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의심, 카드 사용 내역, 조은비에게 보낸 1,200만 원. 성훈 씨는 노트에 적으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카드 명세서, 통장 사본, 문자 메시지 캡처본 있어요. 좋아요. 먼저 그것들을 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요. 호텔 출입 영상, 목격자 진술, 더 구체적인 대화 내용 같은 거요. 성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사무실에 심부름센터 업체 연락처가 있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 수집을 도와줄 거예요. 성훈 씨는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입증,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특히 남편분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여성에게 금전을 제공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200만 원이요. 네. 그 금액이 공동재산에서 나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그리고 조은비 씨와의 관계가 단순 친분이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하고요. 윤희 씨는 메모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증거 수집에 한 달, 소송 준비에 한 달, 재판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오래요? 이혼 소송은 원래 오래 걸려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면 조기 합의도 가능해요. 윤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 몰랐어요. 힘드시죠? 성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윤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성훈 씨는 티슈를 건넸습니다. 윤희 씨,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25년 전 왜 갑자기 산악회를 그만두셨어요? 윤희 씨는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했거든요. 민수 씨 만나서. 그랬군요. 성훈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성훈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 씨는 거실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네. 윤희 씨는 간단히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성훈 씨를 떠올렸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당시 윤희 씨는 성훈 씨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성훈 씨는 사법시험 준비에 바빴고 연애할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소개팅으로 만난 민수 씨가 적극적으로 대시했고 윤희 씨는 그와 결혼했습니다. 만약 그때 성훈 씨를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윤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며칠 후 성훈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 씨, 심부름센터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강민수 씨와 조은비 씨가 지난 3개월 동안 총 15차례 호텔에 투숙했대요. 강남 쪽 모텔이랑 부티크 호텔이요. 윤희 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증거는요? 호텔 CCTV 영상 확보했고 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있어요. 그리고 조은비 씨 통장 거래 내역도 입수했는데 강민수 씨 외에도 3명의 남자에게서 돈을 받은 기록이 있대요. 3명이요? 네, 다 한라산악회 회원들이에요. 조은비 씨가 소위 말하는 꽃뱀일 가능성이 큽니다. 윤희 씨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민수 씨는 속은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불륜은 불륜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조은비 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고소하면 더 유리하고요. 다른 피해자들이요? 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산악회 회원 중 몇 명이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윤희 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진행해 주세요. 힘내세요, 윤희 씨.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성훈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윤희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일주일 후 윤희 씨는 민수 씨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혼하자고요?
민수 씨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갑자기 왜 이래? 조은비 때문에? 그건 오해야. 오해요? 15번이나 호텔에 간 게 오해예요? 윤희 씨가 증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 씨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윤희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윤희야, 들어봐. 나도 당했어. 은비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와준 거야. 그리고 호텔은 그건 산악회 회원들이랑 같이 간 거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CCTV에 둘이서 들어가는 거 다 찍혔어요. 윤희 씨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하겠어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위자료 얼마를? 변호사가 6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6천만 원? 미쳤어? 미친 건 여보예요. 다른 여자한테 1,200만 원 주고 호텔 드나들면서 가정을 박살낸 사람이. 민수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이제 와서 무슨 용서해요? 28년을 배신하고.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혼하지 말자. 민수 씨가 울먹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어요.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죠. 윤희 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해? 말만 해. 다 할게. 늦었어요.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거예요. 며칠 후 민수 씨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과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너도 옛날에 산악회 다녔잖아. 거기서 남자들이랑 놀지 않았어? 뭐라고요? 박성훈, 내 변호사 맞지? 그 사람이랑 옛날에 뭐 있었던 거 아냐? 민수 씨가 추궁했습니다. 윤희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훈 씨는 그냥 산악회 선배였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옛날 남자 만나서 나 이혼시키려는 거잖아. 민수 씨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보가 불륜 저질러 놓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요? 불륜? 증거 있어? 은비랑 나는 그냥 친구 사이야. 호텔 CCTV가 증거죠. 그건 조작된 거야. 내가 박성훈이랑 짜고 만든 거지. 민수 씨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윤희 씨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조작이요? 카드 사용 내역은요? 조은비한테 보낸 1,200만 원은요? 그건 내가 사업 투자한 거야. 사업 투자를 개인 계좌로 해요? 윤희 씨가 따졌습니다. 민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음 주 조정 기일에 뵙죠. 윤희 씨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조은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윤희 씨는 문틈으로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은비야, 큰일 났어. 우리 와이프가 다 알아냈어. 그래서요? 조은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은비야, 너도 위험해. 와이프가 너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대. 사기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오빠가 알아서 돈 준 거잖아요. 뭐? 저는 오빠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오빠가 좋아서 준 거죠. 그리고 호텔도 오빠가 가자고 했고요. 조은비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저한테 화풀이 하지 마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오빠가 저한테 접근한 거잖아요. EX. 민수 씨가 욕을 하려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희 씨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들었어요? 민수 씨는 화가 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미안해. 민수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요? 1,200만 원은요? 우리 노후 자금이었잖아요. 돌려받을게. 은비한테 연락해서 소용없어요. 그 여자는 이미 다 계획한 거예요. 당신만 속은 게 아니라고요. 산악회 남자들 3명한테서 돈 받았대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3명이나? 네, 당신은 그냥 호구였던 거예요. 다음 날 조은비로부터 민수 씨 앞으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강민수 씨의 일방적인 구애와 금전 제공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편지를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피해자인데. 윤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윤희야, 나 좀 도와줘. 은비 저 여자가 미쳤어. 제가 왜 도와줘요? 우리 아직 부부잖아. 곧 남남이 될 사이예요. 윤희 씨는 차갑게 말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성훈 씨와 상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한 윤희 씨는
조은비의 내용 증명을 보여줬습니다. 성훈 씨는 편지를 읽고 코웃음 쳤습니다. 전형적인 엮고소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게 조은비 씨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장을 준비 중이에요. 조은비 씨는 곧 사기 혐의로 입건될 거예요. 성훈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성훈 씨. 천만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성훈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윤희 씨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조정실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희 씨는 성훈 씨와 함께 앉았고 맞은편엔 민수 씨와 그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살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는 합의하신 것 같은데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로 다툼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성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조정위원이 민수 씨 측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청구인에게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이 과거 산악회 활동을 하며 현재 변호사인 박성훈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민수 씨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잠깐요. 성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박윤희 씨와 저는 25년 전 같은 산악회 회원이었을 뿐 어떠한 연애 관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청구인 강민수 씨가 최근 3년간 조은비 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 재산 1,200만 원을 유출했고 호텔에 15차례 투숙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훈 씨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호텔 CCTV 캡처 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본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모두 사실입니까? 조정위원이 민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 씨 측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은비 씨가 먼저 의뢰인을 유혹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고요? 윤희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혹을 당했든 뭘 하든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가고 돈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변명이 돼요? 박윤희 씨 말씀이 맞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 금전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재산 분할은 2분의 1 원칙에 따라 진행하되 위자료는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위자료 6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6천만 원은 과합니다. 민수 씨 측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28년 혼인 기간, 배우자의 지속적인 불륜, 공동 재산 1,200만 원 유출, 이 모든 걸 고려하면 6천만 원은 적정 금액입니다. 조정위원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양측의 권고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2분의 1, 위자료는 5천만 원. 단 강민수 씨가 조은비 씨로부터 1,200만 원을 회수할 경우 그 금액의 절반인 600만 원을 박윤희 씨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시죠. 성훈 씨는 윤희 씨를 돌아봤습니다.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피청구인 측은요? 알겠습니다. 민수 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윤희 씨는 재산 분할로 아파트 지분 2분의 1과 예금 4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총 합계 약 1억 2천만 원. 조정실을 나오는 윤희 씨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윤희 씨. 성훈 씨가 말했습니다. 성훈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훈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왜요? 이제 이혼하시면 혹시 시간 되실 때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윤희 씨는 성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성훈 씨, 25년 전에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게 늘 후회였어요. 윤희 씨를 좋아했거든요. 성훈 씨가 고백했습니다. 윤희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때 성훈 씨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먼저 청혼했고 알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저 이제 막 이혼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성훈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희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조은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은비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은비는 한라산악회 남자 회원 4명으로부터
총 4,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를 포함한 4명은 모두 50대 기혼 남성이었고 조은비는 이들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접근했습니다. 그 여자 구속됐대. 미숙 씨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정말? 응, 우리 남편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 200만 원 뜯겼더라고. 미숙아, 나도 이혼 준비 중이야. 너처럼 용감하게 못하고 있었는데 내 모습 보고 용기 났어.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가로수엔 푸른 잎이 무성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윤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3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윤희 씨는 옷장을 열어 새로 산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연분홍색 원피스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윤희 씨는 법원에서 나와 카페로 갔습니다. 미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미숙 씨가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미숙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아직 생각 못 해봤어. 윤희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 뭐 할 거야? 아파트 한 채 사려고. 작은 거라도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는 예금하고 일부는 작은 사업이라도 시작해볼까 해.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무슨 사업? 베이커리. 빵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 오, 좋다. 나도 자주 갈게. 미숙 씨가 박수를 쳤습니다. 윤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8년 동안 주부로만 살았는데 이제 자기 사업을 한다니 신기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박성훈 변호사님은 어때? 미숙 씨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보기 좋던데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에이, 무슨 소리야. 윤희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진짜. 너 보는 눈빛이 달라. 미숙 씨가 웃었습니다. 사실 성훈 씨는 조정이 끝난 후로도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어때요? 새로 생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맛있대요. 같이 가실래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지난 주말엔 같이 북한산에 갔습니다. 25년 만에 산행이었습니다. 등산로를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윤희 씨가 떡볶이 좋아하는 거 기억나요? 어머, 그것까지 기억해요? 당연하죠. 산행 끝나고 항상 떡볶이 사 먹자고 했잖아요. 성훈 씨가 웃었습니다. 윤희 씨도 웃었습니다.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윤희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정상에 올라 쉬면서 성훈 씨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저는 25년 전에도 윤희 씨를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요. 성훈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성훈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다만 제 마음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윤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니 세상이 작아 보였습니다. 윤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일들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일주일 후 윤희 씨는 작은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20평짜리 베이커리 자리였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00만 원, 재산 분할받은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하고 제빵 기기를 들였습니다. 간판도 달았습니다. 윤희네 빵집, 간단하지만 정감 가는 이름이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며 바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가게, 내 공간, 내 인생, 모든 게 내 선택이었습니다. 개업일 아침, 성훈 씨가 꽃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축하해요, 윤희 씨. 고마워요. 윤희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숙 씨도 왔고 옛날 산악회 친구들도 몇 명 왔습니다. 작은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윤희 씨는 갓 구운 빵을 나눠줬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윤희 씨는 뿌듯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네 주민들도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새로 오픈했어요. 빵 좀 주세요. 어떤 빵 드릴까요? 윤희 씨는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다 가고 성훈 씨만 남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잘 마쳤어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윤희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상을 받아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건배할까요? 성훈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뭘로요? 윤희 씨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성훈 씨,
제가 말해도 될까요? 윤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도 성훈 씨가 좋아요. 윤희 씨가 고백했습니다. 성훈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다만 천천히 가고 싶어요. 이제 막 이혼했고 사업도 시작했으니까요. 당연하죠. 저는 천천히 갈 거예요. 윤희 씨 옆에서요. 성훈 씨가 윤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윤희네 빵집은 동네 맛집으로 소문났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빵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매출도 안정됐습니다. 윤희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성훈 씨는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도와줬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포장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연애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사이였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성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윤희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 갈래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북한산 100군데. 그럼 준비하고 갈게요. 윤희 씨는 등산복을 입었습니다. 1년 전 민수 씨와 이혼한 후로 산에 자주 갔습니다. 처음엔 마음을 정리하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성훈 씨와 함께 산을 오르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안했습니다. 100군데 정상에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상쾌했습니다. 경치 좋네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성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윤희 씨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였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요? 새로운 레시피로 만들어봤어요. 역시 윤희 씨는 손맛이 있어요. 성훈 씨가 칭찬했습니다. 윤희 씨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윤희 씨,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이제는 마음 정리 다 됐나요? 성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정리됐어요. 처음엔 배신감과 분노가 컸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이 됐어요. 다행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테니까요. 윤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훈 씨를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성훈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감사해야겠네요. 성훈 씨는 왜 결혼 안 했어요? 윤희 씨가 물었습니다. 일에 바빴어요. 변호사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요. 그리고요? 윤희 씨를 잊지 못했어요. 성훈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바보 같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윤희 씨, 저랑 사귀실래요? 성훈 씨가 고백했습니다. 윤희 씨는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늦었나요? 아니요, 안 늦었어요. 윤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사귀는 거예요? 네, 사귀어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윤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놓쳤던 사랑을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니까요. 산에서 내려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엔 빵집을 하나 더 낼까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윤희 씨. 저희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어요. 그래요.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페 창 밖으로 석양이 졌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윤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구나. 54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희야, 나야. 무슨 일이세요? 조은비한테서 돈 600만 원 받아냈어. 내 목 300만 원 보내줄게. 알겠어요. 그리고 미안했어. 진심으로. 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잘 사세요. 너도. 통화가 끊겼습니다. 윤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28년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성훈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 씨한테서 돈 받았어요. 저녁 사줄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에 만나요. 보고 싶어요. 윤희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소보로 빵 있어요? 네, 방금 나왔어요. 하나 주세요. 사장님 빵이 제일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윤희 씨는 빵을 포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28년을 돌아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녁에 성훈 씨를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웃었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윤희 씨,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윤희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불행한 관계를 참지 않겠다고, 내 행복을 우선하겠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하겠다고. 54년을 살며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28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윤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론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행복은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